안녕하세요. 안지현입니다. 먼저 주위에 임신부, 아이 또는 학부모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최근에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첫 사망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아이에서도 감염이 확인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조만간 개학인데 아이를 이대로 학교에 보내도 될까?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기한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의료진들이 1세 미만의 코로나19 감염자의 임상 경과를 미국 의사협회지에 보고했는데요. 의료진들은 아이의 코에 면봉을 넣어서 검체를 얻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총 9명의 아이들이었는데 적게는 생후 1개월부터 11개월까지 있었습니다. 증상은 열이 나거나 콧물, 기침, 가래가 끓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족 중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가 중국의 우한 지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1세 미만의 아이들이 마스크를 쓸 수 없으니까 어른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아이를 돌보기 전에는 꼭 손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입으로 물고 빠는 장난감, 씻기, 세탁보는 정기적으로 소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료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임신부 9명의 치료 경과를 란시시라고 하는 유명 저널에 보고했습니다. 임신부의 나이는 26세에서 40세까지였고요. 임신 36주부터 39주까지 있었습니다. 이 임신분들은 모두 제왕절개로 분만을 했고요. 임신부 모두 우한폐렴이 있었고요. 모두 다 산소와 항생제를 투여했고 67%에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했습니다. 9명 중 2명은 저체중아를 낳았고요. 4명은 조산을 하였지만 임신부가 9명밖에 되진 않았지만 엄마의 자궁을 통해 아이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최신 의학 정보가 정리된 사이트에서도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직접 건너간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신생아 2명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한 명은 생후 17일째에 엄마하고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감염된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또 다른 신생아는 태어난 지 36시간 만에 감염이 확인되었지만 어떠한 경로로 감염이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보여드린 최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중에 마침 우리나라 소아 관련 학회에서 코로나19의 예방수칙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11세 소아에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확진자의 가족으로 집에서 자가격리 보호를 받던 감기 증상과 미열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때 확인이 된 거죠. 지금은 격리병상에서 입원하고 있는데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아주 소수 인원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인되었는데 성인에 비해서 아주 빈도가 적습니다. 중국의 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전체 인구 중에서 20세 미만은 2.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또한 폐렴이 생겼거나 상태가 심각한 환자의 비율도 성인보다 매우 적었다. 그리고 소아에서 사망 사례도 없었다. 아직까지는 소아에서 성인보다는 잘 생기지 않고 생기더라도 증상이나 경과가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년 이때가 소아과에 가면 인플루엔자, 즉 독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이 막 유행할 때라서 아이들이 기침, 콧물, 가래, 열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코로나19에 감염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요. 이런 감염도 결국엔 호흡기 감염이기 때문에 손을 잘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올 1월 대만의 연구진들이 소아에서 호흡기 감염이 있을 때 실제로 어떤 바이러스가 주된 것인지를 유전자 검사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1등은 압도적으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두 번째는 콧물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 등이었고요. 제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원래 감기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나이에 따라 분류했을 때도 5세 미만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빈도와 거의 같았고요. 5세 이상에서는 인플루엔자, 아데노바이러스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빨간 점선은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신생아에서 아까 1등을 차지했던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뉴스에 나기도 했었죠. 이 바이러스는 아이에서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볼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하고 기침 예절을 지켜야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나 임신부에서 감염 사례, 그 경과에 대해서는 그다지 보고가 많지 않아서 오늘 보여드린 영상의 내용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과도 괜찮은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 경과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쓰러진 아이를 싣고 가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아이들이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염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거나 주위에 아이가 있다면 화면 왼쪽에 보이는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십시오. 그 안에 예방수칙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